폭동은 오랫동안 미국 사회에 잠재해 있던 인종 문제가 극명하게 드러난 사건입니다. 폭동으로 엄청난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했으며 LA시 전체 피해 가운데 한인들이 절반을 차지할 정도로 한인 사회는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최종 집계 피해는 사망 55명, 부상 2,383명, 검거 1만 8천여 명, 재산 피해 8억 달러입니다. 2,300개 한인 업소가 약탈과 방화로 불탔으며 사망 1명, 부상 46명으로 피해액은 무려 4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피해 업소는 수완맷이 가장 많은 385개, 마켓 314개, 리커 220개로 사우스 센트럴 LA의 업종이 가장 많았습니다. 식당과 의류, 비디오, 자동차, 미용실, 세탁소 등 스몰 비즈니스 업체에서 대부분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특히 1992년 4월 30일 당시 산타모니카 칼리지에 재학 중인 이재동 군이 폭도들의 방화로 불타고 있는 한인타운을 지키러 나갔다가 갑작스런 총격으로 사망하는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해 한인들을 안타깝게 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아들을 뿌리교육의 바탕에 정의감 있는 청년으로 키운 이재성 군의 모친 이정희 씨는 3대 독자 외아들을 비명에 보내고 30년간 눈물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여러 가지 문화적으로 아들을 그렇게 키워대는 거 하고 또 성격이 그러니까 제 성격을 이렇게 닮아가지고 자책감이 들어가지고 진짜 같이 죽을 수 있으면 죽겠다 싶더라고요. 그 생각이 한참 들었어요. 1992년 4월 29일 폭동이 발생한 날부터 5월 4일 통금과 휴교 해제 조처로 상황이 진정될 때까지 6일은 120년에 가까운 미주 한인 이민 역사상 가장 길고도 고통스러운 날이었습니다. 지금 거의 전쟁 상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거는 주먹하고 안 되는 싸움. 오직 총만 얘기해야 되고 아이군이 아마 장갑차를 몰고 들어가야 핵 끝이 날 걸로 알고 있습니다. LA 폭동 당시 유가와 웨스턴의 한인 상가에서 커피숍을 운영했던 유재성 씨도 업소가 전소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생전 그렇게 놀라는 일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참 막연하고 걱정이 굉장히 많이 됐어요. 상인 대표 자격으로 한국에서 직접 LA를 방문한 김대중 전 대통령으로부터 들은 위로의 메시지가 제기에 큰 힘이 되었다는 유 씨는 자녀들에게도 폭동은 큰 상처로 남았다고 했습니다. 우리 애들이 초등학교 그 상관 국민학교 다녔을 때인데요. 거기 가서 그림을 그리는데 애프터 폭동이랑 비포 폭동이랑 그 그림을 그려갖고 그 그림을 보고 학병들이 미국 학병들이고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로드니 킹 불타 사건은 흑인들의 인간 존엄성이 여지없이 짓밟히는 현장을 TV로 실감나게 보여주면서 흑인들은 어느 인종보다 더 충격을 받았습니다. 4.19 폭동은 흑인 커뮤니티가 평소에 쌓인 불평, 불만을 한꺼번에 터뜨린 폭발 행위였습니다. 1991년 3월 16일 사우스 LA 엠파이어 마켓에서 주인 투순자 씨가 흑인 소녀 라타샤 할린스로부터 얼굴을 얻어맞으면서 다투던 끝에 두 씨가 할린스를 총으로 쏘아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도 주류 언론의 편파 보도로 업주와 고객 간의 문제가 한흑 갈등으로 비화됐습니다. 1991년 11월 박희민 목사 등 한인 교계 리더들과
세실 머레이 목사 등 흑인 교계 리더들이 양 커뮤니티의 인종화합을 위한 행사를 LA 시청에서 개최했지만 이미 깊어진 한일 갈등의 고를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폭동 이전에 이미 폭동을 예고하기라도 하는 사건들이 이처럼 연이어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LA시 당국과 LA 경찰국은 물론 커뮤니티 지도자들도 사태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폭동을 막지 못한 것은 물론 LA시는 폭동 후유증으로 오랫동안 엄청난 진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빈곤과 소외로 쌓일 대로 쌓인 흑인사회의 불만이 두순자 사건과 주류 언론의 한일 갈등 편파보도록 엉뚱하게 한인사회로 그 불똥이 튀었습니다. 결국 한인들은 평생 피땀 흘려 모은 재산을 하루아침에 날려버리고 LA 폭동의 가장 큰 피해자가 되었습니다. 120년에 가까운 미주 한인 이민사에 가장 큰 이정 표적의 사건을 꼽으라면 LA 폭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4.29를 겪은 한인들은 아직도 그날의 억울함과 공포 그리고 분노의 감정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폭동으로 목숨을 잃고 가게가 전소된 한인들은 물론 한인사회 전체가 피해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폭동 당시 시민의 안전을 지켜야 할 LAPD 경찰 공권력의 보호로부터 한인사회가 철저히 배제당하는 수모를 겪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미국이라는 다인종 사회에서 각 커뮤니티와의 관계 정립에 소홀했던 것이 너무 큰 대가를 치렀습니다. 폭동을 통해 한인사회는 정치력 신장의 중요성을 뼈저리게 느끼는 계기가 됐습니다. 폭동 당시 우리의 입장을 대변해준 정치인이 한인사회에 없었습니다. 당시 안젤라오 변호사가 ABC 시사 프로그램 나인라인에 출연해 한인사회의 입장을 대변했으며 억울하게 SBA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이규섭 씨를 변호했습니다. LA 재건위원회의 애니조 프로젝트 매니저와 장한림 남가주 한인 변호사협회장 그리고 김윤희 LA시장 보좌관 등 1.5세들도 한인사회 재건을 위해 발벗고 나섰습니다. 다행히 폭동이 발생했던 1992년 11월 김창준 씨가 한인사회 최초로 미 연방하원의원에 당선되고 정호영 가든그로브 시의원이 탄생하는 등 한인사회는 정치적으로 각성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4.29 폭동이란 시련의 90년대를 보낸 한인사회는 2000년대 들어 4.29 폭동을 교훈 삼아 단합을 통한 성장의 시대를 일으켰습니다. 금년 LA음악 대축제 시작됐습니다. 2003년 이미 100주년을 맞아 한국일보가 개최한 할리우드 한인음악 대축제는 이민사의 또 다른 이정표를 세웠습니다. 세계적인 음악당 할리우드를 가득 메운 한인들의 함성은 움츠렸던 가슴을 편 감동의 축제였으며 이곳저곳에서 분열의 아픔을 겪어오던 한인사회가 화합하는 축제 한마당이었습니다. 현재 미주 한인사회는 폭동이라는 뼈아픈 시련을 극복하고 미셸 박스트리가 연김, 앤디 김, 메릴린 스트릭랜드 등 4명의 연방 하원의원을 배출할 정도로 걸출한 정치적 성장을 일궈냈습니다. 장리 LA CEO를 비롯한 각 로컬 정부의 정치인은 미 전역에 수십여 명에 달합니다. 한인사회의 정치적 신장을 위해 한국일보는 주류사회 정치 지도자와 차세대 리더 등이 대거 한자리에 모이는 한인사회 최대 규모의 정치 행사인 미주 한인 정치 컨퍼런스 차세대 리더십 포럼을 지속적으로 개최해 왔습니다. 또한 차세대들에게 코리안 아메리칸의 정체성을 고양하기 위한 한미 박물관 건립도 본계대에 올랐습니다. 정치적으로 4명의 연방 하원의원을 배출한 한인사회는 경제적으로 눈부신 발전을 거듭했습니다. 특히 지난 2015년 자산 규모 123억 달러의 뱅크 오브 호프의 탄생은 대내외에서 한인 경제에 자긍심을 세워준 쾌거였습니다. 뱅크 오브 호프는 미국 내 8천여 개 금융기관 중 100대 은행의 자리매김에 한인사회의 긍지를 더했습니다. 폭동 피해자들에 대한 연방정부 차원의 사과와 보상 등 폭동으로 우리가 잃은 것을 정당하게 주장해서 얻어내야 하는 등 우리는 아직도 갈 길이 멀고 험합니다. 그러나 폭동 당시 LA 한인사회가 10만 평화 대행진을 통해 폭력의 평화로 맞선 성숙한 커뮤니티임을 증명했고 폭동을 전화위복으로 정치력 신장의 계기가 되었다는 점은
폭동을 통해 거둔 수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폭동 당시 흑인들의 방화로 전설했던 한인타운 육가와 웨스턴의 한인 상가입니다. 역사는 되풀이됩니다. 또한 역사를 읽는 자는 그것을 되풀이해서 당하는 형벌에 처해짐을 역사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LA 폭동으로 잃은 것과 얻은 것에 의미를 새겨 또 다른 미주 한인사회의 이민 100년을 향해 나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미주 한글리보 박근일입니다. 네, 이것으로 4.29 LA